국제 결혼에도 등급이 있다. 저는 뭐 신랑님을 그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 제가 혼자 고민은 하죠. 신랑님을 상담을 할 때 제 머릿속으로 이 신랑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. 이 신랑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있을까? 이 신랑님을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있을까? 이렇게 나눠지죠. 신랑님이 조건이 좋으면 신랑님의 눈높이가 올라가 있으니 이 신랑님이 원하는 여성이 있을까를 내가 고민해야 되고, 신랑님이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다면 신부님이 이 신랑님을 좋아할 여성이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죠. 어느 것이 제가 더 성공률과 더 좋은 줄 아세요? 그 둘 중에 제가 어떤 경우가 일이 편하다면 그렇고 좀 성사율이 더 높을까요? 그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외모가 괜찮으신 분? 아닙니다.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요. 신랑의 외모가 좋다면 신부의 외모도 좋아야 되는데, 자, 한국 여자든 베트남 여자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. 학교에서 우리 공부할 때 잘생긴 사람이 많았어요? 못생긴 남자들이 많았어요? 못생긴 남자가 더 많죠. 똑같죠. 베트남 여자든 한국 여자든 한 교실에 이쁜 여자애들은 몇 명 없어요. 보통과 안 이쁜 걸로 나눠지죠. 그렇다면 한국 남성이 잘생겼다면 이 남성의 마음에 들 여성은 20% 내에서 찾는 거고, 이 남성이 외모가 보통이라면 80% 찾을 수 있어요. 그럼 어디가 확률이 높겠어요? 80%가. 당연하죠. 남성이 잘생겼으면서 이쁜 여자를 찾으면 그나마 해볼 수 있는데, 남성이 외모가 안 되는데 이쁜 여자만 찾는다면 그건 좀 어렵죠. 요즘에 베트남 국제결혼 많이 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? 지금 우리나라 남성들은 30대 초반도 문의가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30대부터 65세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, 60대 남성들은 조금 걱정들을 하죠. 제가 결혼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, 30대는 그런 질문은 안 하죠. 그냥 내가 원하는 여성은 이런 여성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, 그래도 55세 넘는 분들은 첫 마디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을 먼저 많이들 하세요. 그럼 30대 초반 분들은 상대방 여성분의 이런 뭐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? 대다수 남성들이 원하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,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냥 이쁨과 성격이죠. 그 두 가지가 주 하는데, 각자들마다 한 가지씩은 독특한 건 있어요. 어떤 분은요, 학력을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어요. 뭐 대학이면 대학, 고등학교 무엇을 졸업했으면 좋겠다,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, 어떤 분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. 근데 그건 확률이 너무 적죠. 그렇겠죠. 그렇죠. 오히려 영어 잘하거나 그런 분들은 베트남에서 살지 않을까요? 제 고객도 있었어요. 제 고객도 한 여성이 캐나다 유학 준비를 해서 영어 토픽 공부를 해서 거의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인연이 있더라고요. 저희 신랑님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신랑님이었어. 근데 그분은 좋은 인연을 만나셨지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. 인연은 있더라. 본인들이 움직여야죠. 그렇죠. 여기서 생각만 하고 있는다고 될 일이 없거든요. 저희 신랑님이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. 앞길은 모르지만 출발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. 이 얘기 해드릴까? 제가 그 서류 대행일을 하는데 한 신랑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아, 저 헤어질 것 같다고. 그래서 서류를 멈춰달라고. 근데 신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신부가 이러는 거야. 그 남성의 나이가 50대입니다. 신부가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. 하루에 5번씩 한다는 거야. 마소장님 50대 아니죠? 아니죠. 40대는 모를 수 있어요. 그러나 50대는 압니다. 50대들이 암만 어떤 약을 먹어도 하루에 5번은 할 수 없어요. 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구나. 이해 가죠? 신랑한테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해 줬어요. 신랑님이 하루에 5번씩 해가지고 막 그걸 신랑님을 나쁘게 표현을 한다고. 그 신랑님 그러죠. 제가 어떻게 5번을 합니까? 제가 약을 몇 개를 먹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. 저도 50대니까 그걸 알죠. 그러니 누가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50대는 알고 60대는 아는데 20대, 30대는 모를 수 있어요. 그러나 50대는 알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신부의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신랑님한테 그걸 전달해줬고 그분은 헤어지셨죠. 우리 예전에 이제 첫날밤 치르고 그 여자분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. 예. 그럼 이제 오늘은 남자 버전으로 첫날밤 치르고 나서 남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을까요? 제가 우리 신랑님들하고 부부관계 얘기는 거의 안 해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부부관계 말고 이제 예. 부부관계 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결혼은 확정된 거잖아요. 거기. 그쵸.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고민하는 것들.
제가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. 우리 신랑님이 안 되는 분이 있었어. 이거 싫어요. 안 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신랑님한테 신부님이 그 다음날 항의를 했어요. 이거 안 되는데 왜 결혼했냐고. 이거 정말 그랬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젊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지. 근데 그 신랑님은 한 가지 사연이 있었어. 얘기해도 될까요? 그 신랑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강력히 결혼을 추천한 거예요. 할머니가 이제 내가 오래 못 사니 큰 손자야.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할머니가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셨던 거야.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손자는 이게 안 되는데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못 하잖아. 근데 이 신랑은 그걸 치료해 보려고 그랬어요. 와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추천했으니까 가서 난 결혼 안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. 할머니 결혼할 여자 없어요. 가봤더니 다 못생긴 여자만 있고 이럴 마음이었는데 와봤더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야. 이해 가셨죠? 그래서 이 신랑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걸 얘기해 주셨고 제가 치료해 볼게요. 저 병원 가볼게요.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그럼 그분들은 결혼하신 거예요? 근데 끝났죠. 여성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. 여성한테도 그건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랑님이 신부하고 결혼을 약속할 때 얘기를 해줬다면 이 여성이 배신감은 안 들었겠죠. 그러면 기다려줄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 없이 첫날 밤을 강행했다가 안 되니까 이 신부님은 배신감이 컸죠. 그러니까 이 신랑님은요 결혼은 생각이 없었어요. 근데 할머니의 그 간곡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베트남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지. 슬프네요. 남자 입장으로서.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 마 소장님한테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도 해주고 싶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마 소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이라 저는 참 많은 사연을 갖고 있거든요. 마 소장님 이거 알아요? 우리 신랑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? 하겠죠. 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의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그걸 비난하시는데 남성들도 자기 유리하게 얘기해요. 둘이 마찰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이유를 들여서 이해 가시죠? 신랑님들 그거 아세요? 많은 사람들이 사연이 참 많아요. 각자들 이런 저런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